반갑습니다. 국어 홍준성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때에 온택트 간담회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 온택트라는 명칭이 좀 중요한데요. 이제 언택트와 온택트는 다릅니다. 이게 언택트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촉을 안 한다. 여기에 중점을 두지만 이거는 접촉을 한다에 중점을 둡니다. 온라인상에서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인간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사실 어머님들이 가장 이제 그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인터넷 강의와 이게 뭐가 다른가? 이 점일 거예요. 특히나 어머님들보다는 학생들이 그쪽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강 들으면 되지. 이 개념 수업인데. 지금 겨울에는 개념 수업이니까 인강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설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다르구나. 이제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온라인,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에서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강의라는 거는 현장 강의를 찍어서 아니면 스튜디오를 찍어서 약간 이제 우리 칠판에서 현장에서 하는 강의의 어떤 서브의 느낌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아예 다른 차원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점이 확실한 수업입니다. 특히나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이 겨울 시점에서 이제 지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의 기준치가 아직까지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에 있거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공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좀 허락되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집합 금지가 됐다거나 이제 거리가 멀다거나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해결책을 가질 수가 있는지 이 점을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상위권에 잘 맞겠지. 네, 맞습니다. 상위권에만 맞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성적이 낮은 데서 올라간 학생이거든요. 이제 고1 때 첫 성적이 438명 중에 362등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고1 때 이제 첫 시험이 그렇게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신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열심히 하고 해서 고2 때 올리고 고3 때 5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3 때는 서울대학교를 붙지 못했습니다. 어머님들 중에서도 많이 하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 대부분 야간 자율학습에 의존을 했죠. 밤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노량진이죠. 노량진에서 이제 좋은 선생님들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가 이걸 고3 때 들었으면 진짜 대학을 갔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업들을 듣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점이 포인트인데요. 정말 자습만으로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좋은 자극을 받았을 때 원칙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받고 실제로 수능에 맞는 공부를 했을 때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는 학생들도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 경험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된 건데요. 실제로 지금 저를 만나는 학생들 중에서도 오늘의 이 설명회가 그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도 이제 그 일타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종반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저한테 굉장히 또 중요한 경험인데, 음,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게 프리패스 체제잖아요. 프리패스 체제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 중에서도 정말 기존에 만났던 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을 만나야지만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교재 개발할 수 있는 수익이 나는 거고요, 사실. 근데 불특정 다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제 오프라인과는 안 맞게 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대치동의 이 평균치의 학생과 이제 온라인의 평균치 학생의 차이는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권 프리미엄반을 운영을 하는데 도저히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다 하기엔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이제 인터넷 강의와 이제 현장 강의는 교재부터가 완전히 달라야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 집중을 하는 거는 저와 얼굴을 보는 학생부터가 대학을 잘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마음 편하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프라인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이 또 오늘 우리 이제 온택트 이 수업에서의 핵심적인 또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빠르게 교재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교재 자체가 이 온택트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바로 커스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커스텀이 된다는 게 다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프리패스 체제의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는 누가 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보편적인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저한테 계속 축적이 되고요. 그게 교재에다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바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과제 수행을 합니다. 과제 수행을 하게 되면 학생의 정답률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가 약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상담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해마다 학생들이 달라요. 지금은 더 그래요. 지금 중학생과 지금 고등학생은 아예 다른 세대입니다. 접하는 매체도 완전 다르고요. 읽기 능력에서도 차이가 크고요. 약한 부분도 다 다릅니다. 1년 단위로도 또 달라집니다. 이 결교재 들어간 데이터는 제가 작년에도 프리미엄 반을 했었죠. 그죠? 작년 학생들의 데이터도 쌓여 있고요. 작년에 제가 2학년 클래스도 진행을 했습니다. 2학년 최상위 클래스요. 그 학생들의 데이터도 여기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커스텀이 되고요. 다음 시즌은 어떨까요? 3월 달에. 3월 달에는 또 겨울 학생들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그 교재 혜택을 좀 더 밀접하게 보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파이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학생들의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들어갑니다. 4년간 교재를 마련하면서 느낀 거는 이 교재를 내년에도 쓸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안 맞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요. 해마다 계속 리뉴얼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바뀌잖아요. 2022학년도부터. 이 바뀌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 커스텀이라는 거는. 지금 6월 달에 나오는 거 실시간으로 다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이제 또 고민하시는 게 화법 작문이냐 언어 매체냐 이제 이것도 고민하실 텐데 어쨌든 뭐 특히나 매체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상황에 있어서 바로바로 맞춰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커스텀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능이 바뀌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인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문자가 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 바로가기 문자가 가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이걸 누르시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는 제가 쓰는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보고 자기 위치를 가늠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정말로 중요한 용도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교재에 반영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주 어머님들한테 나가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교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커스텀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인원 제한이 돼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인원 제한이 돼 있어야 되고 이 레벨이 중구난방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하위권의 질문과 상위권의 질문은 달라요.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고 제가 경험치로도 맞아요. 이게 불특정 다수랑 다르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대중적 교재와는 당연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로 출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정으로 하고 있고요. 가령 이제 제 교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5년치가 이게 평가원 수업을 했던데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출판하자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만 한정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 있어서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다 보도록 할 거예요. 다 보도록 하는 방법이 제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EBS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제 EBS가 나오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한 해설지가 전부 다 나오거든요. EBS 출판에서 나오는 것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두꺼워요. 이제 이 해설 자체가 당연히 수능에 있는 포인트까지 다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이제 제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드백 콘텐츠인데 이제 제가 매주 이제 주간지가 나가잖아요. 주간지를 계속 이제 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매주 모의고사 보는 거에서도 킬러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아마 주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랑 이제 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평일 낮에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어, 여기서 이제 틀린 것들은 본인들이 아마도 보완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또 수업 때 그거 또 융화돼서 들어가고요. 아마 이제 우리가 교재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알차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교재의 장점, 그리고 기출문제의 장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제장, 매주 업데이트되는 이 교재 장점, 이런 것들을 다 커스텀해서, 그러니까 핵심어는 커스텀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수업이 서브가 아닌 메인 수업이에요. 이제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칠판을 찍는 수업은 어디까지나 이제 복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강의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러려고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 그죠? 예, 대치동 수업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맞춤이 되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만 받을 수 있는 자료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인터넷이랑 똑같으면 솔직히 이제 이거를 뭐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인터넷 강의랑 한 70%, 80% 이상 똑같으면 내가 뭐 하러 듣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예 학생들한테 과외식의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어는 더 가까이입니다. 가령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찍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화면이 밀접하게 이제 수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오픈 수업에서는 학생들한테 대부분 이제 경어체를 쓰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과외식으로 과외하는 것처럼 보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가 직관적입니다, 이게. 이제 이 직관적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아, 아이패드를 씁니다. 요걸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 한번 해볼게요.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 볼게요. 자, 학생들과는 이제 이런 화면이 이제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봐. 여기 형광펜 거라 해서 이제 이렇게 쭉 형광펜도 긋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판서는 바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행정입법이다. 이 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행정입법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 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색깔도 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수업을 하고 수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서 학생들한테 이제 필기본이 제공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책 자체도 직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특히나 이제 제가 만약에 책을 진짜 같이 봐야겠다 싶으면은 화면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본문이 있죠. 그죠? 요 본문이 있고 여기 이제 해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해설이 좀 이게 풍부합니다. 이제 요것도 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이 지금 이만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뒷부분에는 또 해설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좀 해설이 많죠. 이런 것들은 여기 심화라고 돼 있고요.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문학에서 보기 문제 같은 거 틀리는 경우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지문이 좀 이해가 가더라도 보기 문제는 추가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기 문제에서 약한 학생들은 이 지문을 뛰어넘은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사고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고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확장이라는 게 당연히 얘가 예상을 못하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그 내용들은 대부분 이 학자들의 논문 속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학자들이 볼 수 있는 선에서의 바운다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랑 저랑 이제 수업을 했을 때 뭐 이 사막을 건너 뭐 이제 이게 그 금년 출제 문제인데 이거 갖다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면 관련된 논문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그 논문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사고 확장을 저랑 미리 다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생각까지 가능하고 이런 생각까지 가능해. 여기 이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이제 얘가 읽어볼 때는 아마도 속도가 조금 빠를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면 이게 빨리빨리 습득이 되면서 다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은 그거는 가능할 거예요. 사고가 확장됐을 때 그 사고 확장 연습을 다채롭게 깨본 애들은 당연히 어떤 내용이 나와도 사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이제 오려 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막 옮깁니다. 이렇게 옮겨 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이죠? 그죠? 예, 과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오면요. 자, 이렇게 직관적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 작은 칠판 화면이랑은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달에 실제로 이 칠판 강의를 비대면으로 했어요.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현장 강의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죠. 선생님들 모두가.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현장 강의만큼 되진 않아요. 이 현장 강의보다 분명히 장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지금 이제 제가 장점,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준비도 좀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직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학생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은 안 나와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책이랑 이제 손만 나오죠. 예, 이렇게 보고요. 제 이제 그 조교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 학생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분위기 형성이 또 중요해요. 근데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그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학생들과의 또 교감도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상담하는 거 진행하는 거 당연하고요.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질문이 필요한 학생들은 남아요. 남아서 따로 이제 방을 파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볼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상담도 다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양방향 소통 이거 자체가 된다는 점 자체가 인간과 온택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본질적인 차이고요. 이거는 극복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다 제가 직접 질문 받고 상담하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질문 중에서도 괜찮은 질문들은 이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주중 낮에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학생들과 이제 같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양방향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아침에 항상 학생들한테 굿모닝 문자를 보냅니다. 예,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요. 예, 소통에 있어서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6시에 이제 이런 문자를 받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학생과 양방향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한 거를 올리는 방법을 지금 또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단톡방에 들어와서 자기 걸 인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개발을 해서 이제 그것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0분 전에 이제 그 줌의 링크를 제가 발송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죠? 본인이 편한 매체로 들어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 전에 입장 완료 및 출석 확인을 하는데 출석 확인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제가 그 과제용으로 내줬던 OMR이 있어요. 이 OMR을 학생들이 이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촬영해서 그냥 사진을 보내면 돼요. 그 사진을 우리가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바로 채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과제 수행도가 나와요. 이제 그 과제 예습이랑 주간제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다 나오고요. 그리고 시크릿 모의고사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봅니다. 매주. 시험 내 그 OMR을 또 촬영을 제출해요. 시험지 OMR을. 이 성적 통계는 일단 모든 학생들이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학생의 상대적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지 촬영 제출하게 되겠고 시크릿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테마로 돼 있어서 이 테마가 반영이 돼서 수업이랑 같이 유기적으로 엮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실하게 학생들한테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죠. 이제 수업을 이제 다 진행을 하고 나서 그리고 종료 후에 개별 질문 답변 상담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드백 수업이 주중에 또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이제 맞춤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인강과는 다른 이 온택트 수업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이제 타이슨의 명언인데 제 일부러 영어로 써놨어요.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얻어맞기 전에는. 자, 지금이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 2020년도에는 운의 측면이 컸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강의를 선택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수업을 우리가 뭐 물을 수도 없고 이걸 또 옮기기도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 전부터 이미 코로나가 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은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분명히 2020학년도 대비해 있어서는 선택을 못했어요. 그때는 운이었어요, 정말로. 저처럼 이제 딱 인원 제한이 들어가는 반에 있어서는 정말로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수업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게 좀 막혀 있는 친구들은 지장이 있었죠. 예, 그게 다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선택이에요. 지금은 능동적 선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리는 쪽에 설지 아니면은 맞는 쪽에 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혼란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이 혼란기에 있어서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을 더 크게 하게 돼 있죠. 수능이 여태까지 몇 번씩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바뀔 때 기회를 잘 잡으면 당연히 더 수월하게 대학을 가죠. 지금은 수능이 바뀌는 것 플러스 코로나까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올 한 해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수업이라는 게 오프라인, 온라인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확실한 거를 준비를 한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좀 냉정한 현실이지만 지금의 선택이 결국에는 1년을 결정하겠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고생들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계획이라는 게요.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계획과 실제로 실현해 본 사람의 계획은 달라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을 좀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편이에요.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예, 지문 하나하나를 좀 밀도 있게, 밀도가 좀 세게 가거든요. 예, 근데 학생들이 그걸 되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할 게 많이 쌓여 있고 누가 봐도 할 게 많고 그러면 힘들어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딱 플랜이 딱 짜여지면 예, 그럼 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라는 거는 이론과 달라요. 정말로. 상식과는 당연히 다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상식적인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점이죠. 지금의 고민, 지금의 많은 고민들만큼 좋은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모두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